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랜만에 환승연애로 돌아왔죠. 환승연애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아직 못다한 얘기들이 많죠. 10편을 더 다룬다고 했었는데 한 10편 전후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트 시그널 2 보기 시작할게요. 환승연애 2가 끝났으니까. 환승연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오늘은 그냥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저도 좀 감을 올려야 되겠잖아요. 최종 선택의 날이 밝은 장면입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원빈 씨죠. 원빈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원빈 씨의 캐릭터를 TV에서 보기는 참 어려웠던 성향의 사람이죠. 일반인 치고는. 왜냐면 원빈 씨는 물론 환승연애에 나온 분들이 다 선하고 의도가 있어서 어떤 자기 모습을 꾸며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보기가 좋긴 했거든요. 물론 뭐 아예 의도가 없을 수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적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빈 씨는 그런 게 가장 적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보기도 편했고 흔한데 흔하지 않은 사람. 예전에는 원빈 씨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잘 드러나지 않던 선한 누군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튀지 않고 또 튀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싫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예리함을 보여야 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이런 거에 되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빈 씨는 그런 게 없고 무언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되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어쨌건 그 원빈 씨의 그런 장점들을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내 사람들도 떠올라서 생각해보니까 평범하지만 멋있는 그런 청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관찰 예능에서 보기 쉬운 캐릭터는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뭐 환승연애는 자의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어쨌건 X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어떤 면에서는 그건 책임감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환승연애는 원빈 씨 같은 캐릭터가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승연애라는 룰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제주도에는 물을 줄 화분도 없을 텐데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각자가 다 선택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연 씨가 혜은 씨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언니는 마음 정했어? 지금 시선을 잘 보면 시각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죠. 마음을 정했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표정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선택을 했고 혹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표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고데기를 말면서 오늘 내가 할 선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있죠. 우리는 이제 뒤에서 봐서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 목걸이를 차고 있었네요. 저렇게 또 고민하다가 고데기로 상처나면 안 되는데 잠깐 걱정이 되지만 근데 혜연 씨가 잘 모르겠어 진짜. 근데 말씀은 드렸지. 그래서 혜연 씨의 선택이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혜연 씨가 규민 씨를 정리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됐겠죠. 슬프고. 근데 결정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졌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면. 바로 이 전 컨텐츠였죠. 거기서 혜연 씨가 1대1 대화를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할 때도 이미 마음의 결심을 어느 정도 한 상태였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혜연 씨가 오히려 결정이 더 빨리 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로는 되게 나연 씨는 희투씨로 되게 진작 결정돼 있는 것 같고 혜연 씨는 이 시점까지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주죠. 그래서 나연 씨는 아직 결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더 확실하게 느낀 쪽은 혜은 씨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혜은 씨 입장에서는 규민 씨하고 형규 씨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화분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비교를 드렸었는데 이 두 개의 화분에 자란 꽃의 크기가 똑같다면 선택하기가 실은 쉽잖아요. 물론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지. 두 가지 화분 안에 피어있는 꽃의 크기가 똑같다면 나무의 크기가 똑같다면 근데 어쨌건 이쪽은 앞으로는 서서히 시들어갈 거고 이쪽은 이제 커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선택을 하기는 쉽죠. 결정을 하기는 쉽지. 그 결정이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준다 안 준다 이거는 다른 문제고 나연 씨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오히려 희두 씨의 화분이 더 큰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규민 씨와도 이 정도면 나무 씨앗을 좀 심어도 되겠는데 물을 좀 줘도 되겠는데 싹이 좀 나는데 갑자기 희두가 등장. 희두는 거목이 딱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한들 이 나무를 넘어설 수 있을까? 차라리 이 나무가 좀 시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그냥 가지치고 그냥 여기다가 새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연 씨가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를 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보자니 이쪽 화분은 너무 작아. 규민 씨 화분은 아직은 너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희두라는 이 거목이 없으면 그래 여기서부터 커가는 거지 이러면서 물도 주고 어떻게든 사람 마음에 만들어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좀 안 맞는 면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어쨌건 사람이 안 맞다 하더라도 서로가 마음이 커갈 수도 있는 게 이런 관계인데, 그거는 차치하고 히드라는 거목이 등장을 해버리니 아직 별로 시들지도 않았어. 두 사람이 안 본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가지치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들어 갈 수도 있고 분명히 썩은 부분도 있어.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자니 이건 너무 큰 거야, 이 나무가. 그거에 비해서 지금 규민 씨의 화분은 조금 이거를 넘어서긴 작은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연 씨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있어도 갭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아직 시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연 씨가 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연 씨 입장에서 규민 씨는 아직 규민 씨의 단점을 못 봤잖아요.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규민 씨의 밑바닥을 보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없을 수도 있고 규민 씨는 장점만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나연 씨랑 만약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근데 희두는 나연 씨한테 여러 가지 바닥도 보였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나연 씨는 규민 씨를 선택하지 않는 게 되게 큰 기회비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혜연 씨는 규민 씨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요. 바닥도 봤어. 자기가 바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형규를 선택을 하는 거는 이거의 기회비용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기회비용의 크기는. 물론 굉장히 크죠. 규민 씨를 선택하지 않는 건. 나연 씨는 어때요? 규민 씨를 선택하지 않는 게 나연 씨한테는 그 기회비용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앞으로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선택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복권을 2장을 샀어요. 내가 한 장을 버려야 돼. 근데 이게 당첨이 됐나 안 됐나를 몰라. 그러면 이게 후회가 더 크죠. 아이고, 그거 버리지 말 걸 그랬나?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00원짜리야. 알고 버리면 이게 100원이 나왔어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의 크기를 알면. 근데 나연 씨는 규민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더 갈등이 길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뭐 결과를 보고 나서니까 좀 끼워 맞추기가 있죠.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끼워 맞추네 이러지 말고 이러면서 또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러면서 나연 씨가 아니면 언니가 어제 너무 늦게 와서 이제 물어보신 거 아니야? 라고. 근데 나연 씨는 어제 그저께 한번 물어봤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혜연 씨는 자기 선택을 고민하느라고 이 상황에서 무언가 얘기가 잘 안 들리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연 씨는 완전히 희두 씨였다가 어제 그제 이런 여러 가지 희두 씨가 지연 씨에 대해서 흔들리는 감정, 그리고 규민 씨가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이런 성실한 태도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자꾸 흔들리고 있는 그런 면이 있었겠죠. 바뀔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뭐예요? 희두가 나한테 잘 안 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실은 저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연 씨에 바뀔 수밖에 없어도 희두는 나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희두가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게 규민 씨를 선택을 해야겠어 라는 나연 씨의 말이지만 실은 마음은 자꾸 희두를 생각하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희두 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더 나는 거지. 그래서 나 진짜 망했다고. 그래서 나연 씨가 선택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선택 때문에 그렇다고. 뭔가 나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규민 씨를 선택해야지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도 이전에 바뀔 수밖에 없어라고 말했잖아요. 바뀔 수밖에 없어. 누구로? 나한테 잘 해주지 않는 희두 말고 다른 사람으로 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희두를 생각하니까 또 야속한 거예요. 이 사람 참, 이놈 참 한번 기회 더 줘? 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어쨌든 이 생각의 주인공이 희두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희두가 야속해서 규민 씨를 선택하는 거고, 희두가 나한테 잘해주고 혹은 희두와 끊어내지 못하는 남은 사랑으로 인해서 또 희두를 선택을 하든 어느 쪽이든 이게 다 희두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선택을 하든 그건 다 희두를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라고 해놓고 또 희두가 생각나니까 또 희두를 선택해야 되나? 혹시라도 내가 희두를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난 희두인가? 계속 지금 희두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아 내가라고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방금도 희두를 순간 머리 떠올리면서 그래도 희두인가? 이건 나한테 옳지 않은 선택인데? 뭔가 나한테 옳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원 씨가 또 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냥 그 순간의 선택에 맡기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약간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나은 씨는 이런 순간의 선택에 무언가 선택을 맡기는 사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나은 씨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많이 생각하고 머리가 가슴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선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의 선택,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민이 워낙 크니까 여기에 대화에서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만약 혜은 씨라면 너라면 잘 생각하고 선택했겠지, 약간 이렇게, 너라면 잘 생각하고 후회 없이 판단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재밌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그래서 왜냐면 그게 진짜 진심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온 씨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민하고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의 진심을 찾기 위해서 그런 순간적인 목소리를 듣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한다 정도의 측면이지, 나온 씨가 아무 생각 없다가 순간적으로 팍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나연 씨는 이제 책을 읽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갑니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러면서 수영장이나 뭐 이제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죠. 하지만 간 곳은 혼자 앉는 의자치고는 조금 넓죠. 아마 막상 혼자 있자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게 뭔가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무언가를 하기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죠. 왜냐면 그 외로움하고 불안은 비슷한 감정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이미지만을 갖고 얘기를 하면 초원에 혼자 딱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불안해요. 외로움도 실은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안함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 문제에 대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 나연 씨는 외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 선택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 잘못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불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걱정되고, 그리고 이게 장차 나를 외롭게 만들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 불안 자체도 외로움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로 혼자서 고민을 하자니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 처박히기에는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이런 불안들이 공간적 외로움으로 인해서 불안이 더 커지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작 혼자 있는 곳으로 못 가지.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이런 걸 앞두고 진짜 예를 들어서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그걸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정말로 내가 불안하고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러면 도서관이든 그게 카페든. 물론 도서관이나 카페를 가는 이유는 꼭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소음 자체가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 외로움이 불안감에 있어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나연 씨는 여기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는 곳, 그러면서 또 혼자 있는 곳, 그런 절충안을 찾은 그런 공간으로 보여져요. 자꾸 희두가 나를 흔들리게 하고 규민 오빠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희두는 선택 안 할 이유가 있는데 선택할 이유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서 규민 씨가 이제 등장을 해요. 어디까지 읽었어? 아직 많이 읽진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희두 씨는 이제 지연 씨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나 봐요. 지연 씨를 찾으러 다니다가 혼자 있는 나연 씨를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나연 씨는 혼자 있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책을 읽던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혼자 있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규민 씨와 희두 씨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갖는 그런 시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온 씨가 오빠 결정했어? 라고 묻는 말에 결정했어, 후회 없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좀 장면을 보면서 다시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같긴 한데, 이 시점에서 희두 씨가 누구로 결정을 한 걸까? 지금 떠오르는 거로는 지연 씨가 아니었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희두 지연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하고 그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뀐다 한들 검증이 안 되죠. 나중에 뭐 희두 씨를 초대하면 몰라도. 근데 국가를 대표하는 분을 초대하기는 힘들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희두 씨가 혜은 씨한테 난 누나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난 응원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두 씨는 혜은 씨가 아마 현규 씨를 선택할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두 씨도. 왜냐면 희두 씨 입장에선 희두 씨는 이렇게 사람한테 마음을 빨리빨리 여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물론 원빈 씨 같은 케이스는 좀 특이하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 그건 뭐 원빈 씨의 워낙 무해함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열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근데 규민 씨와의 관계도 막 그렇게 친하다기 그런 관계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여기쯤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인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현규 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무슨 선택을 해도 난 응원해 라는 말을 한 거는 내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해도 혹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누나가 그토록 사랑하고 울면서 규민이 형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애썼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봐왔지만 새로운 형규한테 가더라도 나는 누나를 응원해. 누나를 이해 못하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규 씨를 선택할 거를 희두 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남이 선택할 걸 알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아. 만약 지연 씨를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혜연 씨가 고마워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혜연 씨가 나 힘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힘없고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또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의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면이나 이런 신뢰 같은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친구들이 잘 모여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런 힘든 시스템을 잘 이겨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희두 씨가 찾던 지연 씨가 희두 씨 방에 오죠. 그래서 다들 기분 어떠냐 힘내자 이러면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죠. 다들 힘도 내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연 씨가 희두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저게 100% 본심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연 씨도 힘들지. 일단 태희 씨는 나온 씨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물론 이제 지연 씨는 태희 씨와 다시 사귀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이 시점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 희두 같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지연 씨한테는 선택지가 희두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다른 사람의 고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이 후회를 남길까? 이게 아니라 나는 선택을 했고 상대의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더 불안한 면이 있죠. 왜냐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 더 힘들 수 있지. 그래서 들어와서 뻗어버립니다.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원빈 씨는 또 희두 씨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 것 중에 네 표정이 제일 어둡다. 그러면서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수 씨도 여러모로 고민이 많겠죠. 어떤 면에서는 좀 지연 씨랑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요. 물론 지수 씨는 이제 지연 씨와 다르게 X가 자기를 선택할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 면 중에 하나죠. 지수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D21로 돌아가서 이 전에서부터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최종 선택의 날로 가는데 저는 이제 다시 커플별로 해서 마지막 선택 그 즈음에 이 커플들의 데이트 모습들을 각각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몸풀기 오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승연애 2를 마무리하는 시리즈의 오프닝인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